안녕하세요, 썰닭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하늘 색깔이 정말 하늘색 물감을 바른 것처럼 완전 하늘색이에요. 날씨가 좋으면 뭐하나 놀러 갈 데가 없는데. 갈 데 있는데? 없는데? 봐 있잖아. 아, 갈 데? 할 말이 없네. 그렇다면 내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남편이랑 고등학교 때부터 절친인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미혼일 때 종종 저희 집에서 저녁을 먹고 갔고, 결혼하고 나서는 그 친구 부부가 같은 아파트 단지로 이사와서 정말 일주일에 2번은 같이 저녁 먹을 만큼 가깝게 지냈어요. 또 같은 층 같은 호수여서 신기하고 더 반갑다 생각했어요. 근데 당연히 동수는 다르고 가까운 것도 아니고 꽤 떨어져 있고요. 절대 헷갈릴 수가 없는 거죠. 옆동이랑 헷갈렸으면 이해라도 하지. 저희가 사는 동과 그 친구 부부가 사는 동은 같은 아파트 단지긴 해도 한참 떨어져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술에 취해 집을 착각하는 게 말이 된다고 보시나요? 친구랑 둘이 술 먹고 들어온다고 연락받았던 터라 남편 친구가 초인종 누르면서 문 좀 열어주세요. 하길래 저는 당연히 남편이랑 같이 온 줄 알고 문을 열어줬어요. 근데 남편 친구 혼자였고 들어오자마자 대뜸 저를 끌어안으면서 피하지 마요. 좋아해요. 라면서 입을 들이밀길래 제가 소리 지르면서 뿌리치고 도망났거든요. 경비실까지 내려와서 울면서 남편한테 전화했고 남편이랑 같이 올라가 보니 나가고 없더라고요. 그러다 남편이 하는 말이 대리 불러서 주차장 왔는데 친구는 먼저 집에 간다 해서 보내고 나는 차에서 잠시 자고 있었어. 내가 잘 얘기할게. 라고 하길래 제가 다시는 그 친구 보지 말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술 취해서 집 착각하고 지 와이프인 줄 알고 끌어안은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러냐? 내일 얘기해서 술 깨면 사과시킬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기 싫고 무섭다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일단은 앞서 적은 것처럼 동수가 많이 떨어져 있고요. 또 저한테 존댓말을 썼다는 거예요. 그 친구 와이프분이 조금 연상이에요. 그래서 남편한테 존댓말 들으면 자기가 더 나이 많게 느껴진다고 연애 때부터 누나도 아니고 너 또는 이름 부르면서 지냈다고 들었고 결혼하고 나서도 서로 반말하는 거 제가 다 들었는데 저한테는 계속 재수씨 하면서 존댓말했고요. 근데 이걸 헷갈렸다고 실수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남편은 너 무슨 이상한 상상을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네요. 결국 그 다음날 그 친구가 찾아와서 정말 죄송하다고 술 먹고 아내인 줄 알고 실수했다고 하는 거죠. 대놓고 뭐라고 할 수는 없어서 마지못해 사과를 받아주긴 했어요. 물론 보내고 나서 남편한테 난 앞으로 거리 두겠다 했어요. 거기까진 남편도 알겠다며 일단 받아줘서 고맙다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한 달 정도는 안 보고 지낸 것 같은데 남편이 슬쩍씩 부부끼리 오랜만에 모이자고 자기 혼자만 가기 뻘쭘하다 해서 마지못해 초대하긴 했는데 그런 일이 있고 나면 더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와이프가 있는 앞에서도 제 어깨에 손을 두르고 남편은 술 마시느라 정신도 못 차리고 와이프분은 저랑 눈 마주쳤는데 씩 웃기만 하고 아무 말 안 하고 꼭 저만 예민하고 이상한 상상하는 여자 되는 거죠. 불쾌해서 먼저 잔다고 방에 들어와서 그냥 문 잠궜어요. 남편이 문고리 몇 번 돌려보다가 제가 기척도 안 하니까 웅얼웅얼거리더니 친구 부부 바로 돌아가더군요. 돌아간 거 알았는데도 짜증나서 방문 안 열고 그대로 잠들었어요. 다음날 남편은 너무하는 거 아니냐? 너 때문에 작은 방에서 얇은 이불 덮고 잤어. 징징거리길래 앞으로 술을 끊던지 저 친구를 끊던지 둘 중 하나 하랬더니 너 또 왜 그러냐? 다 지난 일을 또 끄집어낸다. 라면서 저만 또 이상하게 몰아갔네요. 저만 예민하고 저만 이상한 건가요? 제가 뭐 공주병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친구가 저한테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 건 알지만 그래도 불쾌한 걸 어쩌란 말인지 지금 그렇게 또 말싸움하고 이틀째 냉전 중이네요. 정말 제가 이상한 건가요? 댓글입니다. 느낌이 안 좋네요. 차 블랙박스 확인해보세요. 그날 나눴던 남편분과 남편 친구분의 대화 한번 들어서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기분 이상한데? 제가 생각하는 건 아니었으면 하네요. 친구 부인도 저렇게 반응하는 거 보면 바꾸는 걸 즐기는 부부가 아닐까 싶은데 남편도 동조하는 듯하고 암튼 셋 다 정상 아니니 조심하세요. 님 남편이 바람을 폈는데 자기 친구를 이용해서 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님도 불륜녀 만들려고 친구랑 공작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쎄해요. 당분간 귀찮더라도 녹음, 녹취, 캡처 등등 증거 사소한 것까지 다 챙기세요. 그리고 남편 친구뿐 아니라 친구의 부인도 의심해보시고요. 제게 정확히 같은 일이 있었어요. 미국이라 남편이랑 남편 친구 모두 미국인이고
남편 친구가 미혼이었다는 것만 다르네요. 남편 친구가 술 취해서 제게 들이댔고 제가 다음날 남편에게 울면서 난리를 쳤죠. 남편은 2년 동안 그 친구를 안 봤어요. 절친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다가 2년이 지난 후 남편이 그 이유를 이야기했고 그 친구는 남편과 제게 매우 정중하게 사죄를 했습니다. 사과받는 제가 다 미안할 정도로 진심으로 미안해하더군요. 결과적으로 남편과 그 친구는 지금도 중마고우입니다. 그 이후로 그 친구는 저와는 눈도 잘 못 마주칠 정도로 조심합니다. 님 남편 매우 이상합니다. 친구는 더 이상하고요. 자기 여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자기 친구가 아무렇게나 대하도록 허용하는 사람은 내 여자가 그 정도로 하찮은 겁니다. 님 남편에게 님은 소중하지 않아요. 다음 사연입니다. 돌쟁이 키우는 전업주부입니다. 집안일 육아 모두 도움 없이 잘하고 있어요. 신랑 힘들까봐요. 근데 반찬은 진짜 쌍욕이 나오네요. 신혼이라 요리가 아직은 서툴거든요. 힘들게 반찬 만들어 놓으면 한 끼로 끝내버리니 일이 너무 많습니다. 6인용 밥솥으로 하루 2번 밥을 해야 하고 휴일은 몇 끼 반찬을 만들어야 해요. 거기다 한 번 먹은 건 절대 다시 안 먹어요. 입에 안 맞는 반찬도 절대 안 먹고요. 그럼 대량 만들어 놓은 거 다 버려야 해요. 고기를 2kg를 사면 한 끼에 다 먹어 조져요. 대패는 2봉지를 사야 한 끼죠. 김치찌개 같은 거 일부러 저녁에 한솥 가득하고 자면 아침엔 고기가 없어요. 저 잘 때 고기만 다 건져 먹어요. 아니 배달시켜 먹는 게 몹시 경제적일 정도로 너무 많이 먹습니다. 배달은 피자라지 한 판을 시키면 저 한 조각 먹을 때 이미 피자는 2조각만 남아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너 다 먹어. 하며 쳐다만 보길래 하나 더 먹어 하고 늘 저는 2조각만 먹습니다. 치킨은 2마리를 시켜서 저 4-5개쯤 먹고 신랑이 다 먹어요. 그 와중에도 내가 어떤 부위를 먹는지 계속 곁눈질로 봅니다. 아 식비 생각하면 짜증나 죽겠어요. 근데 그 식비를 나보고 줄이래요. 우리 식비 너무 많이 나간다. 식비에서 좀 줄이자. 약속. 이럽니다. 중요한 건 모임 자리에서 우린 배달 음식 먹으면 닭 2마리 시켜. 이래요. 사람들 헐 하며 쳐다보는데 아 내가 왜 싸잡아 식신 취급 받아야 하는지. 뭘 먹던 대짜를 시키고 양념 하나 안 보이게 싹싹 긁어먹고는 우리 진짜 많이 먹긴 많이 먹는다. 하는 신랑 입을 숟가락으로 내려치고 싶어요. 그놈의 우리. 역시 말하고 니 혼자 처먹은 거라고 해도 계속 저 소리. 햄버거 세트 2개 시키면 햄버거 뜯기도 전에 감자튀김 다 먹어버리고 저는 감자랑 햄버거 같이 먹고 싶거든요. 그리고 본인 햄버거 1분도 안 돼서 다 먹어버리고 제 거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전엔 먹다가 주고 했는데 지금은 꼴 보기 싫어서 딴 거 쳐다보며 우걱우걱 먹으니 배고팠나 보네. 하길래 왜? 햄버거 하나 다 먹어서? 라고 하니 아니다. 하더니 계속 혼자 크크 웃는 거예요. 왜 웃냐 했더니 햄버거 뺏기기 싫어서 급하게 먹는 게 너무 웃기다. 웃기냐? 그럼 뺏기기 싫어 급하게 먹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 얘기해. 나도 내 몫은 좀 먹어야지. 모자라면 더 시키던가. 왜? 남이 먹던 걸 한 입이라도 뺏어 먹어야 분이 풀리냐? 귀여워서 그러지. 라대요. 그리고 냉면집에 가거나 짜장면을 시키면 꼭 저에게 뭘 먹을지 물어봐요. 제가 비냉 먹으면 신랑은 물냉을 시켜요. 2개 다 먹고 싶다고. 비냉 곱빼기, 물냉 곱빼기를 시킵니다. 본의 아니게 나까지 잘 먹는 여자 되고 쪽팔리고 물냉 폭풍우 비부, 비빔냉면 허겁지겁. 내가 짜장면 시키면 짜장면 곱빼기 시키게 하고 본인은 짬뽕. 역시 2개 다 허겁지겁. 먹을 때 늘 허겁지겁 먹어요. 급하게 먹으니 캑캑거리고 그 와중에도 입으로 쑤셔 넣고요. 세트로 탕수육 시키면 탕수육부터 다 먹고 시작해요. 얼마 전엔 뭐 먹겠냐 묻길래 너 먹는 거 먹겠다 했어요. 서로 다른 거 시키자길래 3개 시키라고 짜증내서 3개 시키면 짜장면 2에 짬뽕 하나. 결국 안 먹고 버려요. 왜 안 먹냐 했더니 내가 먹는 게 아니니 맛없어 보인대요. 우유든 빵이든 사놓는 대로 없어지고 신랑이랑 살면서 나도 살아보고자 허겁지겁 먹으니 안 아프던 위도 아프고 살도 찌고 먹는 속도 엄청 빨라지고 늘 소화불량. 답답합니다. 어찌 고칠 수 있을까요? 추가 글입니다. 본문에 적은 건 빙산의 일각. 고깃집을 가면 기본 10만원이에요. 소고기 말고요, 돼지고기요. 지역마다 가격이 어떨진 모르겠지만 여긴 울산이고 1인분 6-7천원 정도인 곳에 가요. 3인분 시키고 3인분 추가, 3인분 추가, 밥과 찌개 시키며 1인분 추가.
밥 한 공기는 애기와 저, 세 공기는 신랑, 나머지는 소주. 돈도 돈이지만 쪽팔려요. 정말 고기 추가할 때마다 직원들의 표정이란. 계속 추가시켜대니 주방 아줌마 나와서 힐끔 보고 가고, 물론 우리 보는 게 아닐 수도 있지만 뭐랄까, 자격지심이랄까요? 가면 쓰고 다니고 싶네요. 친구가 고깃집 가면 3인분도 배 터지게 먹고 오는데 10인분을 시켜도 저는 배가 고픈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집에 와서 과자 먹으면 신랑이 말합니다. 또 먹어? 대박이다. 난 숨도 안 쉬어지는데 졌다 졌어. 이런다니까요. 요구르트 사서 넣어놓으면 빨대로 2줄을 다 뽑아 먹어요. 빈병도 안 버려요. 묶여져 있는 채로 뽑아 먹고 그대로 냉장고행. 난 그것도 모르고 요구르트 정리하러 꺼내다가 예상치 못한 가벼운 무게와 무수한 빨대 구멍들에 식겁하죠. 신랑이 유일하게 싫어하던 음식이 장어였는데 내가 장어를 좋아하니 즐겁고 여유롭게 먹었죠. 물론 신랑은 옆에서 회 흡입 중. 저한테 장어가 뭐가 맛있냐? 라며 30분간 장어 흠을 보더라고요. 장어에서 수건맛 나지 않냐? 거북이 냄새나. 그래, 넌 짓거려라. 즐겁게 먹고 있는데 먹어볼까? 하더니 뭐 먹을 만한 거 같네. 어릴 때랑 입맛이 변했나봐. 하는데 심장이 철렁. 장어는 안 된다. 장어는 안 된다. 되뇌였건만. 민물장어는 가격에 비해 유독 양이 적죠. 그날로 장어 킬러 돼서 이제 장어는 먹으러 안 가요. 안 먹은 지 1년 된 듯 하네요. 장어 2인분 먹으면 껌 씹은 것 같대요. 입가심만 한 것 같다고 위가 간질거린다며. 그냥 안 가요. 저녁을 차리면요, 자기 전까지 먹습니다. 상 치우고 설거지 끝내면 잘 시간이에요. 3시간을 앉아서 먹어요. 술과 함께 먹어서일까요? 제가 밥을 안 먹더라도 앞에 무조건 함께 앉아있길 바래요. 스트레스. 시댁 식구들 다 저래요. 먹는 낙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개처럼 벌어 먹는 걸로 조집니다. 가난해도 먹는 건 아주 정성같이 먹지요. 이해 안 가요. 식탐 부리지 마라 하면 화내요. 먹는 거에 매우 민감하고 밥상머리에서 먹는 걸로 약간의 잔소리를 해도 먹는 걸로 그러냐며 진짜 짜증냅니다. 내가 번 돈 내가 먹는 거에 쓰는데 왜? 라는 주관이 몹시 뚜렷해요. 님들 말처럼 왕성한 식욕보다 이기적인 성격이 문제입니다. 먹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이기적이에요. 세상 혼자 살죠. 어쩌겠어요. 내가 싼 똥 내가 치워야지. 이미 결혼하고 애기도 낳았는데 먹는 걸로 이혼할 수는 없고 고치고 싶어 글 적어봤어요. 다들 좋은 남자, 위가 예쁜 남자 만나세요. 댓글입니다. 남편 먹을 때 먹지 마세요. 외식하지 마세요. 집에서 식사할 때도 본인만 먹게 하세요. 먹은 양이 얼만지 눈으로 보게 하세요. 국 냄비채 갖다 놓고 퍼주고 하면서 이야, 자기가 다 먹었네. 자기가 6인분 밥솥 다 비웠어. 대단하다. 이렇게요. 님이 먹는 거 아까운 거지 이건. 님 먹는 거 아님 맛없어 보인단 건 그 소리입니다. 그냥 내 입 아니고 남 입에 들어가는 건 뺏고 싶은 거예요. 반찬 안 먹는 건 만들지 말고요. 그리고 반찬을 해놓으면 그걸 다 주지 말고 나눠서 주되 더 없냐 그러면 앞으로 조금씩 할 거라고 이것밖에 없다고 거짓말 하세요. 그리고 햄버거는 남편이 먹을 양을 더 사던지요. 식비 걱정되면 남편 보고 더 벌어오라고 하세요. 요즘 물가도 비싸서 반찬 한번 해먹는 것도 돈 많이 들고 차라리 사 먹는 게 저렴합니다. 그리고 간식 사놓으면 안 보이는데 숨겨놓던지요. 식탐 있는 남자들 진짜 못 고치던데 여자들 무진장 스트레스예요. 저런 남자들 보면 시댁에서 못 먹여 키웠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남편 저 정도로 먹는 거면 겉모습도 무진장 돼지일 듯 하네요. 남편이 홀로 시댁 갔다가 시댁에서 얻어온 반찬을 집 마누라랑 나눠 먹기 싫어서 지하주차장에 주차하고 얼굴 쳐박고 처묵처묵 하는 걸 마누라가 목격했다는 그 얘기가 생각나네요. 님 남편의 얘기 중에 글쓰님이 먹고 있는 게 아니라서 더 먹기 싫다는 그 부분이 좀 걸리네요. 늘 많이 먹는 것도 좋지만 뺏어 먹는 게 더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진짜 쓰레기 중에 쓰레기다. 고쳐질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고쳐서 살고자 한다면 지금부터 독하게 하셔야 할 듯 하네요. 뭐 서심탄회한 대화? 이딴 건 시도 마시길. 안 통해요. 음식 만드는 양, 간식 사다 놓는 거 확 줄이세요. 식비가 감당 안 돼서 도저히 안 되겠다는 핑계로. 그럼 배가 덜 차서 배달음식 시키겠죠? 배달음식 시키면 먹기 전 처음부터 2대1로 나눠서 네가 2배 더 많은 거 봤지? 난 이거 천천히 다 먹을 거니까 뺏어 먹지 마. 라고 못 박으세요.
그래도 뺏어 먹으려 들 건데 그럼 님도 같이 꼬장 부리세요. 화내고 짜증 팍팍 내고 식신 들린 양 행동하세요. 똑같이 해줘야 해요. 진짜 무슨 거지도 아니고 먹는 걸로 진상 부리는 거 진짜 짜증나요. 전에 만났던 남친도 식탐 겁나 많은 호롤룰루 같은 놈이었는데 먹을 때 쩝쩝거리는 건 기본이고 그렇게 먹는 걸 지네 엄마는 복스럽게 먹는다고 칭찬해준다며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밥 먹을 때 반찬이 지 입맛에 맞거나 고기 반찬 이런 거 만들어 먹으면 나 먹는 거 빤히 쳐다보면서 살찌겠다. 먹는 게 왜 그렇게 입맛 떨어지게 먹냐? 이러면서 입맛 떨어지게 만들고 지가 다 처먹어요. 한 번은 후라이팬에 김치볶음밥 볶아서 설거지 귀찮아서 후라이팬 채로 놓고 먹는데 지 입맛에 맞았는지 지 혼자 후라이팬에 반 정도 먹고 전 대여섯 숟가락 먹었는데 나 먹는 거 보더니 숟가락을 떡 내려놓고는 날 빤히 쳐다보길래 왜? 그랬더니 너 좀 많이 먹는 것 같아서 너 다 먹으면 먹으려고. 이러길래 입맛 떨어져서 숟가락 내려놨더니 그만 먹는 거? 이러면서 다 처먹더라고요. 진심 그때 후라이팬으로 뒤통수 갈겨버리고 싶었어요. 제발 다른 여자 만나지 말고 평생 혼자 살았으면 좋겠다. 여자분 고생 안 하게. 아우 호롤룰루 같은 놈. 다음 사연입니다. 결혼한 지 4년 반 됐습니다. 여기 막말하는 시어머니에 대해서 올린 글들 100배 공감합니다. 지금은 서류상 이혼 들어갔고요. 다음 주 목요일에 법원 가서 판결만 받으면 끝입니다. 저는 시어머님 때문에 임신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기 때문에 더 자주 봐야 한다는 거 생각만 해도 괴롭습니다. 정말 비록 일단 서류상이지만 하나라도 줄을 끊었다는 생각에 후련하기만 합니다. 시어머니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고 목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콩닥거립니다. 남편과는 6년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남자가 죽자사자해서 연애하고 결혼까지 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온갖 교양 다 떨더니 결혼하고 본색 드러내는데 아주 소리 지르는 건 기본이고 삿대질에 욕까지. 이유는 9시 반까지 오라고 했는데 9시 45분에 오냐? 내 집에 맘에 안 드는 가구를 왜 사냐? 내 집에서 개를 왜 키우냐? 여기서 말하는 내 집이란 시댁에서 마련해주신 남편과 내가 사는 집. 머리 모양이 맘에 안 든다. 앞머리는 왜 잘랐냐? 왜 옷을 아가씨처럼 입고 다니냐? 청바지 입지 마라. 6시 넘었는데 밖에서 친구 만나고 있는 게 말이 되냐? 네가 날 이렇게 약 올리는 이유가 뭐냐? 너의 의도가 도대체 뭐냐? 네가 공부 좀 했다고 잘난 줄 아냐? 너 때문에 귀한 우리 아들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마라. 넌 내 말에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거 몰라? 그런 거 안 배워왔어? 넌 며느리야. 딸이 아니라고. 넌 며느리로서 기본이 잘못됐다. 친정 가서 다시 배워와라. 근본이 글렀다. 방순이네 집 며느리는 안 그러는데 너는 왜 그따위냐? 등등 시동생들 앞에서는 깔아뭉개고 남편이랑 시아버님 앞에서는 질질 짜고 사람들 앞에서는 며느리 들어오면 딸이 하나 생기는 줄 알았어. 이러고 그 연기력이 어디 들어오서 살겠습니까? 아, 또 하나. 남편이 접대 자리가 많습니다. 아버님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아버님께서 경영에서 손을 많이 뗀 상태라서 대신 남편이 많이 나갑니다. 어느 날은 남편이 아침에 들어왔길래 푸념한답시고 어머님한테 오빠가 아침에 들어와서 뜬 눈으로 밤샜어요 라고 했더니 혼내지는 못할 망정 난 물론 너도 좋지만 우리 아들이 술집 여자가 좋다고 데리고 오면 난 그 애를 택할 수밖에 없다. 뭐 어쩌라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너네 월급 통장이랑 적금 통장 가져와라. 한번 보게. 뭐라고요? 간이 안 좋아서 선천적으로 술 한 잔 못 마시는 저한테 우리 아들 몸 망가지니까 네가 대신 술 배워서 나가서 마시고 와. 네가 집에서 못하니까 우리 아들이 맨날 밖에서 술 마시고 다니는 거 아냐? 밤에는 요부가 되라고 내가 얘기했지? 현모양처럼 그런 거야. 친정에서 안 배워왔어? 안 봐도 뻔해. 뭐야? 뭔 말이야? 요부는 또 뭐야? 접대 때문에 일주일에 3번 정도 술 마시는데 어쩌라고. 남편한테 어린애 하나 데려다가 어머님 비위에 맞게 잘 교육시켜서 다시 결혼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제 앞에서 미안하다며 웁니다. 저도 혼자 있을 때 많이 웁니다. 정말 저한테 너무 잘하는 착한 남편입니다. 이혼 절차 들어간 이 상황에서도 사랑한다고 꼭 안아줍니다. 4년을 넘게 시간을 버린 것 빼고는 아쉬울 건 없습니다. 아들 가진 게 뭔 대수라고 저러는지 참나. 정말 속에서 우라가 치민다는 게 이런 것 같습니다. 결혼 생활로 얻은 건 머리에 500원짜리 동전 2개만한 원형 탈모와 한 번씩 어머님의 괴성을 받아내고 오르는 고열.
몇 번 남편 등에 업혀서 실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우울하고 독한 마음뿐입니다. 결혼 전에 조금이라도 말 이상하게 하는 예비 시부모님이라면 결혼 절대 하지 마시고요. 예비 신랑이 고분고분 예비 시부모님 말을 잘 듣는다면 결혼 다시 생각해 보시고요. 그런데도 결혼하신다면 사람 대접받는 건 포기하시고 파출부나 식모 정도로 들어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자에게 결혼은 한 가정을 꾸리는 겁니다. 그 가정은 남편, 자신, 그리고 아이들입니다. 하지만 남자에게 그 가정은 자신의 가족에 단지 여자가 하나 들어오는 겁니다.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부분입니다. 얼마나 잘난 며느리고 친정이 얼마나 잘 사는 며느리인지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며느리는 며느리일 뿐입니다. 절대로 가족이 될 수도 없고 딸이 될 수도 없습니다. 두서도 없고 별 내용도 없는 글 쓰면서 남편한테 미안한 마음도 들고 이렇게 됐다는 게 눈물이 나네요. 마음이 아픕니다. 댓글입니다. 글을 읽는 내내 숨통이 막히고 한숨만 나옵니다. 그 시어머니도 정말 문제지만 님 남편도 정말 문제입니다. 결혼을 했으면 자기 가정을 먼저 챙겨야지. 자기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부인 하나 행복하게 못해주고 이혼이라니. 시어머니가 그렇게 막대먹게 나올 수 있는 이유도 남편이 어느 정도 방관했기 때문 아닌가요? 남편이 한 번만 시어머니에게 큰 소리치고 뒤집어 엎었다면 시어머니가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겠죠. 시어머니도 문제이지만 남편이 가장 큰 문제. 님 마음 썩어 문드러지는 거는 봐도 부모님 마음 다치는 거는 보기 싫다 이거네. 그럼 도대체 결혼은 왜 한 거야? 님도 마음 독하게 가지세요. 남편이 불쌍하다고 울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된 이유가 남편이 너무 효자이기 때문인데 시어머니 탓만 하지 말고 남편을 탓하십시오. 부인 하나 지켜주지 못하는 바보 천치 같은 남편. 정말 우라통이 터지네. 저희 신랑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마누라는 나 하나 보고 우리 집안에 들어왔다. 그런 마누라를 지켜주지 못하는 놈은 사내도 아니다. 물론 이 말을 온몸으로 실천하고 있죠. 어떨 땐 친구들한테도 침튀기며 열변을 토합니다. 맞습니다. 님 하나 지켜주지 못하는 남편을 뭘 믿고 삽니까? 착하다고요? 모자른 겁니다. 등골이 섬찟해지는 느낌이 있네요. 님 4년 동안 정말 마음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남편분이 님에 대해 중간 역할, 즉 님에게 시어머니가 퍼붓는 걸 알고 계신 순간부터 막아주셨더라면 좋았을걸. 왜 남편분은 효자라는 이름하에 부모님에게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셨을까요? 답답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님이 하면 천노할 일이 될지도 모르지만 남편분은 자식이니 당장은 서운해도 내 자식이라 연락하고 내 아들 하실 텐데 남편분 참 너무하십니다. 님이 그렇게 당한 걸 알고 계시고 3일간 멍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게 끝인가요? 효자라도 아닌 건 아니죠. 막말로 부모님이 남의 물건 훔칠 때 도와드리는 게 효도라면 그게 효도입니까? 남편분은 효도라는 이름하에 방관하신 거며 님을 방치한 겁니다. 님도 친정부모님에게 귀한 딸이며 자식인데 참으로 어찌 저런 몰상식한 말을 하셨는지. 힘내시고요. 앞으로 더 좋은 날이 있을 겁니다. 아니요, 더 좋은 날이 있습니다. 힘내세요. 저 역시 시댁이랑 3년 발길 끊고 살고 있다 얼마 전에 다시 왕래가 되었어요. 근데 예전만큼 힘들진 않아요. 우리 남편이 제 편이니깐요. 우리 신랑 자기 가정이 더 귀하다네요. 그리고 세상에서 자기 제일 아껴줄 사람도 저라고요. 그렇다고 부모님을 싫어하진 않아요. 어쨌든 낳아서 이만큼 길러주신 거 감사하다고. 그런데 자기가 잘 살아야 그게 진정한 효도라고 하더라고요. 뭐든지 부모님 뜻대로 한다고 그게 얼만큼 효도겠어요. 언젠가 어느 한쪽은 힘들어서 나가 떨어질 텐데 우리 신랑이 그래요. 어느 누가 며느리 되어도 이렇게 힘들었을 거래요. 그런데 너니까 이렇게 참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미안하답니다. 정말 진정한 효도가 뭘까요? 썰닭입니다. 첫 번째 사연은 좀 그렇죠. 남편분이 이상하긴 하네요. 글로 봤을 때는 남편분이 분명히 이상한데 아내분을 이상하게 몰아가는 게 참... 자꾸 이상하다 그러니 자꾸 생각나네요. 임플란트 200만원. 두 번째 사연은 글만 봐도 내용은 재밌긴 한데 당사자는 오죽하겠어요. 저는 많이 먹는 편은 아니라 많이 먹는 친구들하고 밥 먹으면 음식 안 남겨서 좋기는 한데 가끔 한 번씩은 짜증날 때도 있더라고요. 회 먹으면 4-5점씩 먹고 그렇게 먹으면서도 손은 더 빠르게 쩝쩝거리면서 먹고 이게 매일 반복되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사연도 시어머니 말투 완전 스트레스 받겠어요. 딸한테도 안 저러겠구만. 며느리는 하녀가 아닌데 너무 막대하시는 것 같네요.
며느리 너 누가 이렇게 하라고 했어? 왜 그러는 거야? 하기 전에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방순이 너 몇인데 지금 들어와? 제정신이야? 하기 전에?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세아가 전화 좀 자주 해라. 왜 통 연락이 없냐? 하기 전에. 구독하기 눌러주세요.